지급명령을 받는 거랑 돈을 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급명령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돈 받을 수 있겠지, 무작정 기다리면 절대 못 받습니다. 소송 없이도 채권 횟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핵심은 채무자의 심리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압박하면 오히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아보고 그 돈을 줄지 말지 선택은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채무자 몫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무자의 마음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게 그들의 패턴 방식이죠. 왜냐면은 이제 지급명령 문서에 보면 2주간 이의제기 안 하면 집행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자기 자신이 곧 압류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의제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급명령을 받아도 거의 연락을 안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채무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난감한 사례는 뭐냐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받고, 만나자고 하면 잘 만나고, 갚아야 될 의지도 있는데 실제로 이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항상 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업이 없어요. 결국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명의로라도 좋으니까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 받기가 쉽지 않죠. 개인 사업자, 즉 서류상 대표자의 은행, 부동산, 차량, 주식, 보험 등 다 압류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사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법인 대표자가 아무리 수백억 재산이 있어도 개인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무기, 채권자한테는 지급명령이 되겠죠. 그 무기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어디에 써야 될지, 언제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좋은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가장 그 큰 어려움이 있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채무자가 돈 안 준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면 결국에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지급명령까지 받고도 돈을 안 갚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거의 빚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고도 은행빚도 있을 수도 있고, 카드빚, 다중의 채권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들이 돈이 생기면 기다려줘서 고마워서 먼저 돈을 갚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반대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해서 불편하게 한 사람 먼저 돈을 갚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결국에는 돈을 받는 순위가 밀리는 거죠. 우선 채무자 정보를 획득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걸 진행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불편해할 거, 이걸 찾아서 진행했을 때 가장 회수율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절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은 없지만 신용은 좋은 채무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통장 압류와 채무 불이행을 적절히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채무자가 가족들이 이 채무 사실을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줘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준비해야 될 건 서류가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절차를 진행하면 감정 낭비, 돈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또 채무자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인적 요소까지 감안해서 진행한 법적 절차가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업무 보는 사람들은 채무자 정보부터 파악하는 편이에요.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상태를 보고 실제 저희가 방문도 해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서 객관적인 사항과 정황적인 사항을 합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가장 회수율이 높은 그 부분을 공략해서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을 찾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본업이 있는 채권자가 자기 업무를 좀 배제하고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법원에 간다거나, 약속 안 지키면 전화하고 또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고, 이런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획득하는 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 업무, 이게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인 이제 방법은 우선 집행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압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압류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 없이 압류하고 집행하고 이 돈 받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집행권을 획득하면 채무자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압류 대상 그리고 가장 회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춰서 이제 진행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맞춘 추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